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돈을 내고 직접 사들인 코인의 개수 몇 개일까요? 한 개도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든 그 외 코인든 똑같이 전부 다 제로예요. 지금 국고에 있는 비트코인이 약 20만 개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미국에서 산 게 아니라요. 범죄 수사에서 압수되고 몰수돼 넘어온 물량들입니다. 절대로 매수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들에 대해서는 이 몰수로 들어온 것 말고는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다. 이런 금지 조항까지도 명령문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명령문을 만든 당사자가 백악관에서 이런 말을 꺼냈죠. 비트코인과 그 외 암호화폐를 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장차 나아가서 미국의 리플 XRP까지도 소유하게 된다면 여기서 그 강력한 매수세를 등에 업고 XRP 1만원까지도 급등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게 진짜로 맞는 말인지 이번 영상 통해서 XRP 가격 관련 전망까지 전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코인업계, 금융권, 감독기관 수장들을 한자리에 불렀죠. 코인베이스, 크라켄, 로빈후드, 제미니, 나스닥 경영진이 왔고 리플 경영진도 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독기관 쪽에서는 미국 SEC의 에킨스 위원장과 CFTC의 셀리그 위원장이 배석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부의 코인 매입이 논의되고 있다. 의회는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켜라. 매우 강력하고 체계적인 법이고 미국을 중국보다 앞서게 해줄 법이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퍼 리퀴드라는 거래소를 완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미국에 들여오는 작업들을 CFTC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 재무부가 오래된 국채를 사들이는 규모를 늘린다는 소식과 이 발언들이 같은 날 겹치게 되면서 간밤에 끝난 미국장에서 코인 관련주가 일제히 뛰었고요. 스트레치가 12% 급등했고 코인베이스, 서클, 비트마인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현재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30%대 후반 하락 상태입니다. 하루짜리 반등이 추세 전환을 뜻한다? 이건 아니란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을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사겠다는 말이 뭐가 그렇게 새롭냐? 새로운 건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과 자기 명령문 사이의 거리입니다. 작년 3월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2개의 보관제도를 만들었었죠. 여기서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서명만으로 연방정부가 따르게 되는 공식적인 지시문인데, 먼저 첫 번째, 이 비트코인만 담는 전략 비축을 발표를 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들을 담는 별도 보관 계정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2가지가 붙어요. 비트코인 쪽에는 납세자 돈을 새로 쓰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보라는 숙제만 줬고요. 그 외 코인 쪽에는 몰수로 들어온 것 외에는 추가 취득을 하지 않는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뒤로 1년 반 동안 시장에서 실제 집행된 정부 매입은 확인된 게 없는 상황이고 재무부가 이 입장을 뒤집었다는 발표 역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언 자체가 자기가 적어둔 금지랑 숙제를 자기 입으로 다시 여는 검토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 덜 된 매입 얘기 말고 토시 하나까지 확인된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FTC의 셀리그 위원장이 대통령 옆에서 한 말인데요. 이건 CFTC 공식 홈페이지에 연설 전문이 그대로 올라와 있죠. 미국 의회가 클래리티법을 결승선으로 밀고 가는 지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우리는 이 법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클래리티법은 코인을 증권과 상품으로 가른 다음 상품 쪽 시장의 담당 기관과 규칙을 확정해주는 법이고요. CFTC는 주식을 보는 SEC랑은 별개로서 곡물이나 원유 같은 상품과 선물 시장을 감독해온 연방기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법으로 통과되고 그리고 나서 세부 규칙을 만드는 데만 몇 년이 걸리죠. 근데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이달 4일 네브래스카의 한 행사에서 규칙 초안들을 이미 만들어놨고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규칙 작업은 간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번에 대통령 앞에서 준비 완료를 공식화했고요. 미국 시간으로 오늘은 혁신자문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어서 그 규칙 작업의 세부를 공개하겠다고 예고까지도 해뒀습니다. 셀리그라는 사람의 이력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데요. 지난해 12월 이때 인준된 위원장인데 그 전에는 SEC에서 크립토 전담 조직의 수석 법률가로 일을 했습니다. 이 증권 쪽 기준을 만들던 사람이 상품 쪽의 기관의 수장으로 옮겨 앉아가지고 두 기관이 나눠 가질 경계를 양쪽 전부 다 아는 상태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이퍼리퀴드 발언은 이 준비가 말뿐이 아니라는 실물 증거로 읽힙니다. 하이퍼리퀴드는 특정 회사 서버가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파생상품 전문 거래소인데요. 만기가 없는 선물을 주로 다루고 이 규제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서 미국 이용자에게는 공식적으로 열려있지 않던 곳입니다. 대통령이 이 거래소 실명을 부르면서 셀리그 위원장이 완전히 합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들여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 거래소의 코인 하이프는 하루에 19% 이상 뛰면서 강력한 폭등을 했죠. 그리고 이 발언은 즉흥이 아닙니다. 지금 CFTC는 올해 들어서 미국 인가 거래소들이 만기 없는 선물류 상품을 다룰 수 있는 경로를 이미 열었고 지난달 14일 하이퍼 리퀴드 쪽 인사들이 CFTC 혁신 태스크포스랑 실제로 만남을 가졌죠. 법이 통과되기 전인데 시행할 기관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에 그 방에서 제기에 가장 크게 남은 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요.
그 외라는 이 두 글자였습니다. 그 외 암호화폐가 들어가는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보관 계정, 몰수 말고는 채우지 못하게 돼 있는 바로 그 계정입니다. 근데 그 계정이 만들어지던 작년 3월 첫 주, 대통령이 자기 SNS에 손수 적어 올린 코인 이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XRP, 솔라나, 에이다. 그중 맨 앞에 적힌 게 XRP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 암호화폐를 사는 방안이라는 말 자체가 언젠가 이 서면이 되는 날, 그때 그 서면이 참고할 대통령의 공개 기록에는 이미 리플 XRP가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15일 표결 전까지 백악관발 지지 신호랑 감독기관의 준비 발표가 이어지게 되면서 규칙 확정 기대가 유지되고, 표결에서 60표가 모이면 XRP 같은 상품적 코인들은 판정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규칙 시행을 기다리는 자리로 옮겨간다는 흐름이겠죠. 근거로 되면 이렇습니다. 이달 초까지 답이 없던 백악관이 대통령 육성 촉구로 방향을 틀었고, 이에 따른 시행기관은 규칙 초안 완료에 유치 실무까지도 공개하면서 통과랑 시행 사이 공백을 줄여놨고요. 지금 시장은 관련주 두 자릿수 상승으로 이 자료의 실제값을 매겼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이상한 징후가 포착이 됐었고, 제 투자 경험상 강력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위기는 곧 기회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XRP 급등 징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급등 전날이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정확히 바닥 매수 타점에 대해서 공지를 드렸었고, 그리고 8월 19일 새벽 6시에 업로드 영상 통해서도 XRP 최고의 급등 호재다, 강력한 급등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께서 믿지 못하실 만큼 XRP 급등 전 투자 심리는 상당히 싸늘했었는데요. 정리드리자면 XRP 매수 타점을 공지드렸고, 업로드까지도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바로 저녁부터 급등이 시작돼가지고 현재 총 42%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XRP에 대해서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미리 말씀드려놨죠. 아무래도 영상 통해 가지고 전달드리는 속보 타점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 시간, 편집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딜레이 걸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 전용 방통에서 발빠르게 속보 타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거나 아니면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또한 백악관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코인 매입 논의를 공개하고 클래리티법을 통과를 직접 촉구했으면서 시행기관 수장은 서명 즉시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선언했죠. 미국 정부가 시장에서 사들인 코인은 여전히 0개고요. 그 0을 만들어둔 당사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금지를 다시 여는 검토를 이리 올렸습니다. XRP는 몰수로만 채우게 돼 있는 그 목록이 생기던 주에 대통령이 직접 불렀던 새 이름 중에 하나고, 규칙을 집행할 기관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외 암호화폐라는 말, 이때 이 안에 리플 XRP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은 비트코인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유롭게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검토가 처음으로 서면으로 바뀌게 되는 날, 명령문 개정이든 법안이든 예산안이든 그 서면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